안녕하세요. 의학교육 세미나 11번째 주차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임여면 선생님께서 사전 과제로 선택하고 정리해 주신 에이미 가이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에이미 가이드는 학습자의 평가 프레임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는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주요 프레임워크의 짧은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교수 가르치는 것과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근무지 기반 평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학교육에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론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날리틱 프레임워크, 그래서 역량의 여러 측면을 묘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테틱, 이것이 분석 혹은 나누는 것이라면 신테틱은 이제 합성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합하는 것 혹은 여러 도메인 오브 컴피턴스를 통합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레션의, 즉 점진적인 성장에 초점을 둔 디벨로멘탈 프레임워크이며, 네 번째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한 특성을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학습자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실천 혹은 이제 실무에서의 이론의 활용을 다루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육병원 티칭 호스피탈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 동료 선생들이 하는 평가를 감독하는 것도 아주 복잡한 일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채점, 평가하고 성적을 매기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일이 아닐까 걱정을 할 것입니다. 특히 임상 상황에서의 평가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느낌을 갖기가 쉽습니다. 어디서 그렇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인 용어와 그다음에 공통적인 프레임워크들이 갖는 원칙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교육자로서 어떻게 트레이니를 평가하는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상황에서 여러 교사들을 가이드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적 프레임워크는 있으면 유용하고 좋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요. 많은 임상 의사들이 평가를 할 때 보통 자신의 경험을 벤치마크, 즉 기준 삼아 평가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니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경험보다는 공통의 언어나 멘탈 모델, 즉 무엇을 트레이니에게 기대해야 하고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통의 언어, 그리고 공통의 멘탈 모델이 있을 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밀러의 피라미드입니다. 밀러는 역량이 서로 다른 레벨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필 시험 그리고 표준화된 스킬 시험보다, 연실습 시험보다도 더 높은, 즉 더즈 단계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임상적 능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단계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knows, knows how, shows how, does의 네 단계입니다. 가르치는 것, teaching과 assessment에 관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밀러의 피라미드는 knows, knows how, shows how, does의
네 단계로 나뉘고, 이 knows,는 지식, knows how는 어떤 지식의 적용과 활용, shows how는 역량, does는 퍼포먼스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룸의 분류학이 있습니다. 크게 knowledge, skill, attitude로 나눕니다. 그래서 knowledge는 인지 영역, 사이코모터는 번역에 다르지만 심동, 사이코모터 영역, 그리고 affective, 이것은 정동, 정서라고도 하지만 이런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프레임워크로는 캔메즈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200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2015년에 수정된 버전이 나왔고, 거기서는 매니저가 리더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똑같은데, 첫 번째는 메디컬 익스퍼트,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터, 세 번째는 콜라보레이터, 네 번째는 매니저, 다섯 번째는 헬스 어드보켓, 여섯 번째는 스컬러, 일곱 번째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림을 찾아보면은 6개의 꽃잎의 가운데에 메디컬 익스퍼트를 중심으로 나머지 6개가 꽃잎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번째는 ACGME 컴피턴시고, ACGME 컴피턴시는 꽤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죠. 20년 이상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6가지 도메인으로 나뉘어 있고, 아마 이 6가지 도메인은 여전히 미국 GME, 즉 레지던트 수련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영역으로 자리 잡고 아직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페이션트 케어가 있고, 그 다음은 메디컬 노울리지, 프랙티스 베이스드 러닝 앤 임프루브먼트,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스킬, 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시스템 베이스드 프랙티스라는 이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워크로는 드레피스의 어떤 발달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학교육에 적용한 모델인데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노비스, 어드밴스드 비기너, 컴피턴트, 프로피션트, 익스퍼트 이 5단계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이 마스터란 단계가 나중에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워크로는 라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인 사실 혹은 병력을 보고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정보를 가지고 환자를 매니지하는 것, 네 번째로는 그것을 환자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교육하는 이 4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라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위로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전문성을 나타냅니다. 프레임워크가 갖는 첫 번째 효과는 어떤 교사들을 옵서베이션을 할 때 가이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니를 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언제 봐야 하는지, 어떤 중요도의 순서로 봐야 하는지를 가이드 해주는 게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가진 효과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교육과정을 오르가나이제이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지를 어떤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카테고리들은 의과대학 혹은 어떤 여러 교육기관의 교육적 가치를 1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레임워크에서 아까 캔메즈 혹은 ACGME 같이 카테고리가 A, B, C, D, E 등과 같이 있으면은 이것들이 바로 어떤 기관이 교육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된 가치가 되고, 학습자는 따라서 이러한 가치 혹은 역량을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두 번째 효과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란 것은, 특히 학습자에 대한 공정성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이 fairness는 얼마나 이 프레임워크를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 프레임워크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요 프레임워크들은 교수 그리고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타일러 레셔날레라는 것이 발표된 이후에 교육은 그 이후로 성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셔날레는 네 가지의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는 어떤 교육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떠한 종류의 교육적 경험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제공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이러한 이 위에서 말하는 교육적 경험이 어떻게 조직화 혹은 구조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판단 혹은 결정할 수 있는가의 네 가지 강력한 질문이고, 이것은 성과 바탕의학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입니다. 이후에 많은 교육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더 확장하게 됩니다. 블룸은 인지적 영역으로 이것을 더 정교화했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그 외에 다른 도메인들, 사이코모터 혹은 어펙티브 도메인으로 따라서 확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KSA, 즉 지식, 술기, 태도라는 에세이라는 것이 여러 세대의 교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주된 멘탈 모델, 이게 비록 유일한 멘탈 모델은 아니더라도 주된 멘탈 모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에 1980년대에 교육자들은 최종적인 어떤 교육의 목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달적 마일스톤, 즉 최종 목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단계로 밟아나가는 마일스톤, 이정표, 혹은 발달의 이정표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모델이 이제 드레피스가 만든 5단계, 앞에서도 나왔던 Novice, Advanced Beginner, Competent, Proficient, Expert로 이어지는 이 5단계 모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최근 어떤 Developmental Framework로 Medical Training, 의학교육 혹은 어떤 여러 훈련 기간 동안의 Developmental Framework로 활용되게 됩니다. 의학교육에서 많은 한 국가 내에서의 기구라던가 국제적인 기구들이 학부 의학교육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를 익스텐시브하게 디스크립션 해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성과 바탕 교육에 강조되면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MSOP라고, 약자를 따서 MSOP라고 또 부르는 미국 의과대학의 Objective 프로젝트가 있고, 또 다른 걸로는 영국의 Tomorrow's Doctor라는 어떤 문서, 이건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학장, 의과대학장 그룹이 The Scottish Doctor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발표한 바가 있고, 네덜란드에서도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학부 의학교육에 대한 더치 프레임워크를 만든 바가 있으며, 이것도 앞에 나온 바와 같이 라인 프레임워크도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학부 의학교육에서의 어떤 목표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포괄적인 디스크립션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학부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즉 졸업 후 의학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국가에서 이 목표의 프레임워크가 개편되어 온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역시 앞에서 짧게 설명했던 바가 있죠. 첫 번째는 Canadian Medical Education Directions for Specialists, 전문의를 위한 캐나다의 의학교육 어떤 지침, 지향과 같은 것이고, 줄여서 캔메즈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것을 캐나다에서는 졸업 후에 그리고 학부 의학교육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즉
졸업 후 의학 교육을 위한 인증 기구에서 활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것을 줄여서 ACGME 프레임워크이라고 1999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미국에서 졸업 후 훈련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근무지에서의 평가 도구는 아주 미세한 단위에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에서 활용되는 체크리스트를 보면 체크리스트는 직접 관찰, 임상 현장에서의 직접 관찰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멀티소스 피드백, 줄여서 MSF라고 또 약자로도 쓰기도 하는 멀티소스 피드백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모든 경우에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어떤 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어떤 프레임워크, 이 전체 프레임워크, ACGME 프레임워크이나 아니면은 캔메즈 프레임워크이라는 이 오버워칭 프레임워크로부터 드라이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